여러분, 오늘 나는 가난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난을 돈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심리적 함정이 자리 잡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방 안에서 입김이 허공에 하얗게 피어올랐고 밥상 위에는 보리밥과 소금국이 전부인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가난한 환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체념이 있었고 그 체념이 바로 심리적 함정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가난한 시절을 살았지만 어떤 이는 나는 여기서 벗어나겠다라고 마음먹었고 어떤 이는 이건 내 운명이다 라며 포기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차이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친 사람은 결국 길을 찾았고 체념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환경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묶어둡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난해도 내일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나는 안 된다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 인력시장에서 품팔이를 하며 하루벌이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거리를 기다리는 그곳에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일거리를 얻지 못하면 불평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왜 나만 기회가 없나? 그러나 어떤 이는 묵묵히 기다리며 작은 일 하나라도 성실히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불평만 하던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였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심리적 함정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넌 못한다. 넌 운이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이미 스스로 감옥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은행과 투자자를 수십 번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내 안에도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너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목소리를 거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계약을 따냈고 그 작은 계약이 현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불신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내가 해외 사업을 처음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외국 사람들이 웃어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따라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여기서 어울릴 수 없다, 돌아가라. 그러나 나는 그 목소리를 밀어냈습니다. 그 대신 나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저들의 말을 이해하고 당당히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사전을 붙잡고 단어를 외우며 조금씩 언어를 배웠습니다. 몇 년 뒤 나는 당당히 외국인과 계약을 맺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리적 함정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 속삭임을 따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난을 깨뜨리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심리적 함정을 두지 마십시오. 그 함정이야말로 평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덫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체적인 함정들을 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덫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못한다라는 자기 한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심리적 함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못한다라는 자기 한계의 믿음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은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한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 나는 운이 없어서 성공할 수 없다입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반복되다 보면 그 말이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정주영, 너 같은 농사꾼 집안의 아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땅이나 갈며 살아라. 그 말이 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분명히 외쳤습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 마음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평생 논밭만 갈다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함정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인력시장에서 품팔이를 할 때 어떤 동료는 하루벌이가 없으면 늘 불평했습니다. 우리 같은 놈들이 무슨 출세냐?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다. 그러나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힘들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언젠가 나를 살릴 것이다. 실제로 그 믿음은 내 사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현대를 읽으면서도 나는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능력이 충분함에도 스스로를 믿지 못해 도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런 큰 일을 맡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실패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방법은 반드시 생긴다. 이 대화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라는 말은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가능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공은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해외에 나가 처음으로 외국 기업과 협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어는 서툴렀고 상대방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안 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즉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민족도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에 협상은 성사되었고 현대는 세계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시도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못한다라는 말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적어도 시도하게 됩니다. 시도하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배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스스로를 부정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말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못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은 부족해도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 그 믿음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울산에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면 바다에 가라앉는다. 외국 언론은 그렇게 썼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를 밀어붙였고 결국 한국조선업은 세계 1, 2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를 믿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부정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못한답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답니까? 그 대답이 바로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리적 함정은 명확합니다. 자기 한계의 믿음. 그것을 깨트리지 않는 한 어떤 노력도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수는 순간 인생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함정은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평생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덫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끝없는 미루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심리적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끝없는 미루기입니다. 이 생각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겠다. 상황이 나아지면 도전하겠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살며 확신했습니다. 완벽한 때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이미 지나가 있고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곡식 한 톨이라도 벌 수 있다면 당장 뛰어들었습니다. 농사일, 인력시장, 기름배달, 소판일까지 무엇이든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조금 더 돈을 모은 뒤에 장사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돈을 모은 뒤에 시작한다는 말은 시작하지 않겠다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당장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처음 현대건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은 부족했고 기술은 서툴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건 무리다. 조금 더 준비해라.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다. 그 결단이 없었다면 현대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할까 두려워서 시작을 미룹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실패를 피하려고 미루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외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우디 사막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였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뜨거운 바람이 살을 태우고 밤에는 얼음 같은 추위가 몰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조금 더 장비를 준비하고 인력을 보충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첫 삽조차 못 든다. 그 결단으로 우리는 첫 삽을 뜨고 결국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미뤘다면 세계는 현대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늘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거칠고 불완전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은 오지 않는다. 준비가 부족해도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집안에는 여유가 없었고 나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말렸습니다. 조금 더 시골에서 버텨라. 준비를 하고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니다. 지금이 때다. 다시는 이런 용기를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결심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는 용기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리다 늙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해볼 걸. 그러나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나는 늘 직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당장 하라. 내일은 없다. 실제로 현대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이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기술이 미숙해도 우리는 당장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기에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을 안락하게 눕히지만 결국 평생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낭비는 시간의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공부를 미루고 있는가? 사업을 미루고 있는가? 새로운 도전을 미루고 있는가? 그 미루기가 바로 당신을 평생 가난하게 만들 덫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시점이다. 성공한 사람은 지금 시작했고 실패한 사람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나는 사막 한가운데서 또 울산의 허벌판에서 또 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 이 진리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지금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현대를 만들었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당신의 적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내 때다. 부족해도 두려워도 나는 시작한다.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는 길은 그 첫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심리적 함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함정은 사람들을 더욱 은밀하게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바로 남의 시선에 묶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시선에 묶이는 마음입니다. 이 함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밀하고 교묘하며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선택과 행동이 남의 평가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스로의 길을 가지 못하고 가난한 생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살아오며 수없이 보았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남들이 비웃을까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혹시 실패해서 창피를 당할까 발을 빼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평생을 후회 속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젊은 시절 서울의 한 골목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내 꼴을 봐라. 공부도 못하고 변변한 직업도 못 가진 주제에 뭐가 되겠다고 이러고 있냐? 그 순간 내 자존심은 크게 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어떤 길을 가느냐이다. 그 다짐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만약 그때 남의 조롱을 두려워했다면 나는 곧바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선을 발판 삼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 속에 섞인 독성가스 같은 말들이 우리의 의지를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너는 안 돼. 그건 위험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사람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내가 현대를 세울 때 사람들은 나를 무모한 장사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기업이 판치는 건설 시장에 변변한 돈도 기술도 인맥도 없는 시골 출신 청년이 뛰어든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남의 평가가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내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사우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안에서도 현대가 무슨 사우디 공사를 하겠느냐, 결국 국제망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도 전문가도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선들을 무시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결국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족쇄가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안전한 길만 걷고 박수를 받기 위해 남들이 다 하는 것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평범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위대함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남들이 웃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이다. 실제로 현대가 처음 일본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조롱은 더욱 거셌습니다. 조선소라니 한국이 무슨 배를 만드느냐?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배를 띄웠습니다. 그 배가 물 위에 떠오르는 순간 모든 비웃음은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의 시선은 언제든 변합니다. 실패하면 조롱하고 성공하면 찬양합니다. 그러니 남의 눈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공으로 보답하면 그들의 말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가난한 사람의 생각에 갇히게 된다. 그 생각은 안전을 가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목표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주변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까? 부모의 말, 친구의 시선, 사회의 평가에 묶여 스스로의 길을 접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그들인가? 내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울산 조선소의 첫 기공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쳤지만 더 많은 이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단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남들이 웃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남의 시선을 넘어서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난한 생각에서 벗어나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심리적 함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함정은 남의 시선보다 더 교묘하게 사람을 묶습니다. 바로 작은 실패에 과도하게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심리적 함정은 바로 작은 실패에 과도하게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이 함정은 단순히 실패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덫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해 평생을 움츠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좌절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가난한 자의 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소 한 마리를 몰래 팔아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향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은 바닥났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며 길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철저히 실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실패를 내 운명의 낙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좋다,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 마음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작은 실패를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기회를 놓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계약이 무산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 실패로 내 인생은 무너질 거다. 그러나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실패는 절대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길 위의 이정표입니다. 사우디 고속도로 공사를 맡았을 때도 우리는 처음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낯선 사막 환경, 익숙하지 않은 장비,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공사는 자꾸 늦어졌습니다. 세계 언론은 우리를 비웃었고 현지 당국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실패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현대는 세계 시장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핑계 삼아 멈추는 건 네 잘못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에 눌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동료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사업이 망하자 아예 다시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하급 직원으로 살아갔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3번, 4번 실패하고도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와 함께 큰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같은 실패를 했지만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바라보는 눈이 인생을 바꿉니다. 가난한 사람의 눈은 실패를 끝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자의 눈은 실패를 시작으로 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실패 앞에서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미래가 닫힌 것이 아닙니다. 투자에 실패했다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울산 조선소를 처음 지을 때 일본에서 들여온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시작부터 실패.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차질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는 결국 바다에 뜹니다. 이 작은 차질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승패는 갈립니다. 포기하는 자는 가난으로 남고 다시 도전하는 자는 결국 부자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는 작은 실패에 좌절해 있습니까?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제 목소리를 명심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새로운 출발의 신호다. 나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작은 실패들이 모여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실패에 무너지는 것은 가난한 심리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작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심리적 감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보다도 더 은밀하게 사람을 평생 가난하게 묶어두는 무서운 덫입니다. 바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심리적 감정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단순히 변명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잃은 인생은 반드시 가난의 길로 흘러갑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의 실패를 사회 탓, 정부 탓, 상사 탓, 심지어는 날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운이 나빠서, 저 사람이 협조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중에 성공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성공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가 처음 현대건설을 세웠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직원, 허름한 책상,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자본, 공사를 수주해도 자재가 부족했고 장비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일이 늦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재 공급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핑계를 단호히 잘랐습니다. 아니다. 그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탓이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운명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내가 사우디로 나가 고속도로 공사를 맡았을 때 초기에는 수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장비가 고장나고 모래폭풍이 공사를 덮치고 현지 인부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몇몇 간부들이 내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재해 아닙니까? 현지 문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단호히 외쳤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약을 맺었고 우리가 이 일을 맡았다. 그러니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모래폭풍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여러분, 이 태도가 결국 현대를 세계 속에 세운 힘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책임을 피하려 했다면 우리는 계약을 잃었을 것이고 한국의 건설업은 세계 시장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그의 운명은 남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짊어진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위기에서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일의 책임자는 바로 나다. 그 순간부터 머리가 돌아가고 방법이 보이고 길이 열렸습니다. 책임을 질 각오가 없는 사람은 해결책도 찾지 못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작은 공사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벽돌이 잘못 쌓여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서로 잘못을 미루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놓친 거다. 아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다. 그러자 나는 크게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나는 이 공사 전체를 맡았으니 내 잘못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짊어진 자에게 사람들은 자연히 모입니다. 여러분, 책임은 무겁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반드시 수많은 타인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월급, 투자자의 돈, 고객의 신뢰, 사회의 기대, 이것은 모두 책임입니다. 책임을 짊어질 각오가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남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책임은 내 것이다. 나의 인생은 오직 나의 책임 아래에 있다. 나는 이 철학으로 수많은 위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을 때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을 때도, 해외에서 무시당했을 때도 나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심리적 감정 여섯 번째, 그것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마음입니다. 이 함정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7번째 심리적 함정은 더 교묘하고 더 뿌리 깊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넘기기보다 더 치명적이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족쇄로 묶어두는 함정입니다. 바로 비교심에 사로잡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7번째 심리적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심에 사로잡히는 마음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이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비교심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고 남의 삶을 따라가느라 정작 자기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덫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서울의 한 은행에서 만난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머리가 좋고 손재주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늘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제 친구는 벌써 자동차를 샀습니다. 저는 아직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제 동창은 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나는 그 청년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불안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기준을 전부 남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고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남의 것이 됩니다. 비교는 마음을 좀먹습니다. 비교는 노력할 용기를 앗아갑니다. 비교는 결국 패배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회사를 일으킬 때 늘 주변에서는 비교가 들려왔습니다. 정주영은 자본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된다. 만약 내가 그 말에 사로잡혀 비교했다면 현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간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간다. 여러분, 비교의 함정은 여러분이 가진 자산, 능력, 시간,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남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걸음이 멈춥니다.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도 아닙니다. 인생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여정입니다. 나는 1960년대 일본에 출장 갔을 때 일을 떠올립니다. 그곳의 조선소는 거대했고 기술 수준도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동원 한 간부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저들과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 격차가 큽니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교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작지만 우리의 열정은 저들보다 크다. 언젠가는 우리가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결국 현대조선은 울산에서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거대한 선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일본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적이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해낼 줄 몰랐다. 만약 내가 그때 일본과의 격차만 비교하며 포기했다면 한국의 조선업은 시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너는 늦었다. 너는 운이 나쁘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삭임은 거짓입니다.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업을 하며 늘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더 나아졌는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비교에 빠진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옆 사람이 더 가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비교를 끊어낸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자기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나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가난한 자의 습관입니다. 부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 길을 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을 못 벌까? 나는 왜 친구보다 늦을까? 그 생각을 지금 이 순간 버리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길을 걷는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7번째 심리적 함정, 그것은 비교심입니다. 이 함정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 치명적인 8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배움과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바로 배우기를 멈추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7가지 심리적 함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깊고도 치명적인 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기를 멈추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 함정을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사로잡히면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제자리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는 이제 배울 것이 없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고자 했습니다. 책이 있으면 밤새워 읽었고 사람을 만나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어린 직원에게도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가? 이 기술은 왜 필요한가? 때로는 사람들이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을 멈추는 순간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현대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 능력이 없다.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면 배우면 된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으로 수많은 기술자들을 보내어 밤낮으로 배웠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외국에서 새 기술을 배우면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설명해 보라며 강의처럼 듣곤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원에게 배우다니.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배우려는 마음이 결국 현대 자동차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라고 믿는 순간 성장은 끝나고 가난은 시작됩니다. 내가 한 번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장사를 오래 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노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장사하는 방식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을 고수합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가 가난한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우디 공사 현장에서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아니다. 세상은 변한다. 장비도 변한다.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 도태된다. 그리고 나는 직접 현장에 내려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비는 어떻게 다루는가? 장점은 무엇인가? 그 장면을 본 젊은 기술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은 내가 젊은이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태도가 현대를 계속 앞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를 넘어 인생 전체의 태도입니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도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는 가난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배우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기회를 발견합니다. 작은 기술, 작은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붙잡아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나는 젊은 시절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신문을 읽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아침 신문을 붙잡고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었습니다.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글을 익혔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움의 습관이 나를 더 멀리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작은 배움이라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배울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끝납니까? 내가 70세가 넘었을 때도 여전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을 공부했고 새로운 산업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끝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은 배우기를 멈춘 순간 찾아옵니다. 푸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평생 가난하지 않고 부의 길로 나아가는 진짜 황금 규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배움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작은 책 한 권, 작은 대화 한마디, 작은 경험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잡으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배우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7가지 심리적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함정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그것을 깨트릴 열쇠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하십시오. 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이어가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을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부와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